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마약 범죄와 관련된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석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를 위축시켰다라고 말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고 검찰의 손발을 잘랐기 때문에 마약이 퍼졌다라는 논조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래더라 많이 잡을 거다, 악소리나게 처벌할 거다 이러고 있죠. 대단한 정의의 사도 납셨어요, 아주. 이런 뉴스들만 보면 작년 이태원 참사 사건 때도 그렇고 최근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도 그렇고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고 평가받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마약이 퍼져나가는 그런 불안한 나라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문제는요, 여러분,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과관계를 교묘하게 섞어놓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마약이 점점 퍼져나가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예스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마약 관련된 범죄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퍼져나가는 추세인 건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마약이 퍼진 이유가 한동훈과 윤석열이 주장하듯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들을 못하게 막고 검사들의 수사권을 축소시키고 박탈해서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마약이 퍼져나가는 게 문재인 정부 탓이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아니, 세상에 어떤 정부가 국가에 마약이 퍼지는 걸 의도적으로 방치합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얻는 이득이 뭔데요? 한동훈의 워딩을 보면 아주 교묘하다 못해 교활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들이 잡겠다는데 왜 못 잡게 하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놀고 자빠졌죠, 아주.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렇게 질러버리면 이런 걸 또 퍼뜨리는 건 대한민국의 대표 폐지 공장인 조선 폐지 공장입니다. 얘네는 거의 시리즈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마약이 퍼져나갔다 이러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윤석열, 한동훈, 조선일보의 말대로라면 지난 5년 동안 마약 사범을 잡은 검거 현황이 줄었겠네요. 문재인 정부가 마약 사범들이 활개치게 했다면서요. 마약 수사를 위축하고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면서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손발을 잘라서 마약 수사 못하게 막았다면서요. 근데 통계를 보면 지난 정부가 집권한 5년 동안 마약 범죄자들의 검거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많이 잡았다고요. 2020년에 검거율이 떨어졌던 것은 버닝썬 사건 때문에 마약 단속을 많이 하니까 검거가 적었던 거래요. 그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해서 마약 사범을 못 잡게 했다는 주장을 볼까요? 조선일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약범을 잡는 검찰 부서와 검찰 인력을 축소시켰다. 두 번째,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500만 원 이상 마약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되어서 수사력이 약화되었다.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마약범을 잡는 검찰 부서와 인력이 축소되었는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해요. 2018년에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강력부가 폐지됐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시켰다. 그래서 마약 수사가 약해졌다는 건데 부서가 없어지거나 통합되면서 마약 수사가 약해졌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폐지 공장의 보도를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똑같은 논조로 받아써서 퍼뜨렸어요. 근데 팩트는 뭐냐? 강력부가 폐지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반부패 강력부로 통합이 된 거예요. 조선일보가 진짜 쓰레기인 이유가 뭐냐면 2019년 당시에 얘네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 압수된 마약 1년 새 2배로 급증, 검찰 밀수입 온라인 거래 수사 강화라고 하면서 마약 범죄의 증가는 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기 쉬워진 것이 원인이다 라고 기사를 썼어요. 더 웃긴 건 뭐냐? 이때 강력부장이 한동훈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마약이 퍼진 원인이 SNS 때문이고 마약 유통 경로가 대중화돼서이고 지금은 마약이 퍼진 원인이 검찰의 손을 묶어서예요? 한동훈은 본인이 강력부장일 때 발간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국내 마약 유통량이 꾸준히 증가해서 압수한 마약이 전년에 2배에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강력부가 폐지되어서 수사 못했다면서요. 본인이 수사할 때는 2배 많이 잡았다 이러고 있고
이제 정권 바뀌니까 마약이 퍼진 건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러고 있고, 이게 뭔가요? 더 웃긴 건 그때 조선일보는 검찰이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 마약 범죄가 늘어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괜히 폐지 공장이 아니죠. 또 대검 마약과를 조직 범죄과에 통합시켜서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켰다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죠. 통합시켰다는 게 마약과를 없애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서를 개편한 거예요. 그 증거로 2021년에 나온 마약 수사 성과 보도를 보면 2020년에 마약 사범 사상 최다 적발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마약 사범은 사상 최다 규모인 1만 8,050명 적발했으며 압수된 신종 마약류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검찰 부서의 조직이 통합된 이후에도 마약 사범들을 잘 잡았다, 많이 잡았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그때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이전 그 강력부 부장이 한동훈이었대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마약 사범을 못 잡은 게 다 전 정부 탓이다. 어처구니가 없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500만 원 이상 되는 마약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마약이 퍼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웃기죠. 사실 마약 범죄에서 500만 원 미만의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이 투약하는 정도의 범죄예요. 마약을 밀수했다, 마약을 유통했다면 그 단위, 액수가 훌쩍 넘어갑니다. 억 단위,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세청과 경찰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검사들은 원래부터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500만 원 미만의 마약 범죄는 원래 수사를 안 했대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알잖아요. 마약을 투약하는 일개 개인들 검사들이 나서서 잡나요? 아니죠. 잠복하고 추격전하고 싸우는 거 경찰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원래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관세청이나 경찰이 수사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한동훈과 조선일보가 주장하듯 검찰의 손발을 잘라서 500만 원 이상 되는 마약 범죄만 수사하게 만들어서 수사력이 약해졌다라는 건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죠. 아니 니네가 언제는 그렇게 작은 건도 열심히 수사했냐, 실적되는 큰 건만 수사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잘한 잔챙이들 수사는 지들이 안 하고 경찰에 떠넘겨놓고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수사를 안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서 규모가 커졌다, 우리의 손발을 잘라서 우리가 잔챙이들 수사를 못한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여러분 이 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케팅 기술이 뭔지 아세요?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학원 안 다니면 당신 아이만 뒤처진다. 다른 애들 지금 다 선행학습하는데 지금 학원 다니지 않으면, 지금 이거 안 하면 학교 수업 못 따라간다. 당신 아들만 뒤처진다. 그 불안함을 계속 학부모들에게 심어주면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중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인간이나 장관이라는 인간이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지들만 떠드는 이 조선 폐지 공장이나 왜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냐? 뻔하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누군가를 탓하게 만들어서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정작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보통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이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마약은 안 괜찮다, 마약과의 전쟁이다. 야, 내가 한번 물어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이 퍼졌다, 마약 사범이 늘었다, 마약범을 잡을 검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졌다. 그럼 최근 5년 사이 미국에서 마약이 급격히 퍼지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 사망률 1위가 마약 때문이라는데, 그러면 미국도 검찰의 수사력이 축소되어서 마약 범죄가 늘어난 거야?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예전보다 낮은 가격에 더 빨리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의 원인과 결과를 교묘하게 뒤섞어서 인과관계를 틀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가져오는 게, 그게 대통령과 장관이 할 짓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언론사가 지금 그게 할 짓이에요? 검찰 인력이 부족해서 마약 수사를 못한다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이재명 대표 한 명 수사하는데 검사를 65명 투입하고 수사관들을 158명을 동원해서 223명이나 되는 그 고급 인력을 동원하는 건 그건 잘하는 짓입니까? 압수수색을 300번이나 하는 건 수사 인력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털어서 뭐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대장동 조용하죠. 그 인력으로 털었더니 나오는 건 전부 국힘당 사람들이잖아요. 증거 하나 못 찾는 그런 형편없는 수사력 때문에 마약 사범들 못 잡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 정성, 그 열정, 그 노력으로 마약 수사하라고. 한동훈 장관님, 본인이 반부패 강력부장일 땐 마약 사범들 많이 잡았다고 자랑스럽게 수사보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검찰의 수사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지난 5년 동안 마약범을 못 잡았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손발을 잘라서 마약이 퍼졌다고요? 아니 그때 당신이 검사였고 부장이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리고 마약 사범들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하겠다면서요. 근데 남경필 아들은 왜 마약을 투약하고 밀수를 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나요? 영장 기각되고 5일 만에 또 마약 투약해서 영장 청구했던데 돈 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줬죠. 유아인 배우는 어때요? 이게 악소리 나는 처벌인가요? 유아인 배우는 전관 변호사들을 고용했대요. 한 나라의 장관이란 인간이 국민들 불안하게 하면서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전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이 사법부의 오랜 패단이 전관예우를 손볼 생각은 없으세요? 검찰, 경찰 구분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깐죽거리지 말고 그냥 입 닥치고 일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사회에 마약이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국가적 재앙이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네 경찰이네 여당이네 야당이네 따지지 말고 말꼬투리 좀 잡지 말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가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면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끌고 들어오냐고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장관이라는 인간이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와서 국민 편가르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 쓰레기 같은 조선 폐지 공장의 수준과 거기에 또 좋다고 멍멍 꿀꿀대는 개 돼지들, 마약과 함께 사라져야 할 종자들이다. 이상 에이스 생각이었습니다.